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코파델레이 16강에서 2부 리그 알바세테에게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알바세테는 2부 리그 강등권 경쟁하는 팀이고요. 지금 현재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2부 리그에서 엄청 강팀도 아니고 수비력도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좀 끈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벨로아 감독은 부임 후 첫 경기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왜 패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제가 지금 붉은색 네모칸으로 표시한 두 명의 선수, 히메네즈와 세스테로, 두 선수 다 아르벨로아가 감독이었던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 소속의 선수입니다. 이 아카데미 레벨의 선수들을 데려와서 경기를 했다는 거, 요걸 알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 미드필더를 되게 자율성 있게 썼어요. 발베르데, 세스테로, 길러, 이렇게 3미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 미드필더 발베르데가 3센터백 중 하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우풀백 히메네즈가 올라가고 오른쪽 윙어인 마스탄투오노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또 길러가 센터백 바로 앞까지 내려가서 공을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레벨의 세스테로라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에서는 위치를 잘 못 잡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러나 발베르데가 공을 많이 받아서 앞쪽으로 돌 때 세스테로는 좀 센터백한테 공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나게 눈에 띄지는 않았던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중원 미드필더가 위치가 바뀌는 건 좋은데 공을 너무 받으러 내려오려는 그런 느낌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3미드필더가 다 내려오면서 공을 받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높이가 너무 낮아지는 느낌? 그래서 돌고 나서도 골대가 한참 멀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빌드업의 템포를 조금은 낮출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측면 스위칭,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들끼리 위치 바꾸기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윙어인 마스탄투오노, 오른쪽 풀백인 히메네즈가 안과 밖을 오고 가면서 일반적인 그런 스위칭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약간 2대2 내지는 2대3 상황에서 여기를 지원하는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히메네즈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마스탄투오노가 지금 공을 잡고 있을 때 그 공간 옆쪽에 막 발베르데 같은 선수가 지원을 온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프리한 상황이 생겨서 중거리를 때린다든지 크로스를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 스위칭 이후에 지원하는 미드필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깨는 게 좀 불가능했었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가져갔으나 이 측면에서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대가 10백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뭔가 측면에서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전에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도 제가 표시한 선수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하프라인 아래쪽에 6명 정도가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알바세테 선수들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쪽에 6명이 있다는 건 위쪽에 4명밖에 없다는 거고, 위쪽에서는 상대 7명과 레알 마드리드의 4명이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아르벨로아 감독이 어느 정도 점유를 하려고 생각하는 건 맞았지만, 레알 마드리드라는 선수의 퀄리티라면 조금 더 적은 숫자로도 아래쪽에서 빌드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결국에는 위쪽에서 수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너무 많은 숫자를 두는 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표시한 3번 자리의 선수, 그러니까 우풀백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주면 그나마 이 잉여 자원이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풀백 히메네즈라는 선수가 유스라서 아직 팀적인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너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상대 일성 깨는데 오래 걸리고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공격의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 활용의 아쉬움은 계속해서 후반전에도 느껴졌어요. 측면의 선수가 공 가지고 있을 때 미드필더 지원 너무 없고요. 거의 계속해서 사이드에서는 2대3 상황이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한 명 더 붙여줘가지고 3대3 상황 만들고 그런 데서 침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개인 능력에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저기서 박스 안쪽까지 다 뚫어서 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가운데 쪽으로 크로스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반복되는 단조로운 공격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빌드업 속도가 느린데 어떻게든 사이드로 빼서 사이드로 갔을 때는 측면 쪽에 약간은 고립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미드필더의 지원 같은 게 많지 않았고 결국에는 뭐 2대1 패스를 주고받을 선수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내지는 같이 쪼개서 만들어갈 선수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냥 사이드에서 개인 돌파 혹은 한 번 접고 크로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됐고 사실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 빌드업에 패스미스 좀 섞여 있고 단순 크로스 이런 느낌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르벨로아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날 거거든요. 아무래도 리그에서 절대 강팀 중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앉은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일단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쪽에서 빨리빨리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하프라인이라도 넘겨놔야 거기서 이제 공격적인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데 하프라인 넘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진입, 그러니까 경기장을 3분의 1로 나눴을 때 상대 골대 쪽 3분의 1까지 공을 집어넣는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리그에서 많이 만날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이런 상황에서의 공격 작업이 더 수월해져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만약에 상대팀이 우린 골 안 넣어도 돼, 우리는 무승부만 성공이야, 이러면서 아예 자아를 빼고 그냥 수비만 하는 그런 팀을 만나버리면 좀 답답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측면 개인 능력이 되게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이드로 빼가지고 개인 능력 아래서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윙어들의 개인 능력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비니시우스는 돌파 실패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경기 극후반으로 갈수록 비니시우스의 턴오버가 늘어나고 패스미스가 늘어나고 슈팅도 0점이 잘 맞지 않아서 홈런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의 경기들이 약간은 걱정되는 그런 양상의 게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지금 왼쪽과 같은 그림의 상황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센터백인 하위선이 불규칙적으로 올라가면서 맨투맨의 혼란을 발생시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센터백인 하위선이 올라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하위선 대신에 왼쪽에 미드필더 한 명 있으면 요거를 또 3대3으로 깨볼 수 있는 장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으로 갔을 때는 뭐 미드필더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내지는 센터백이 이렇게 지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런 거에 대한 뒤쪽 대비책은 있어야 된다. 어쨌든 상대는 나올 생각 없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걸 깨고 싶은 마음이 많다면 결국에는 리스키한 플레이가 동반이 돼야 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뚫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결국에는 패착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선수를 아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알바세테전에 명단 제외가 된 1군급 선수들을 한번 불러드리면 일단 부상으로 제외됐다고 얘기가 되는 선수들 음바페, 밀리탕, 리디거, 호드리고, 맨디, 아놀드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휴식 차원에서 명단 제외된 선수들은 추아메니, 카레라스, 벨링엄, 쿠르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벨로아 감독이 데려온 교체 선수단이 왼쪽이거든요. 알라바, 카마빈가, 카르바알, 팔라시오스, 앙엘, 곤잘레스 그리고 뭐 나머지 유스들의 세바요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군으로 분류되는 선수,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알라바, 카마빈가, 카르발, 세바요스입니다. 프란 곤잘레스라는 골키퍼는 서드로 이제 1군 선수단에 가끔씩 합류할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는 선수는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교체 명단을 봤을 때는 교체로 변화를 만들어낼 자원들이 너무 적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추아메니, 카레라스, 벨링엄 이런 선수들한테 휴식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발로는 아낄 수도 있긴 하지만 저 선수들을 일단 데려가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첫 경기인데 상대방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 자원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었다는 부분도 약간 그런 교체 자원들을 데려가는 밸런스? 이런 것도 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점 장면은 전형적인 약팀한테 공략당하는 그런 실점이었어요. 코너킥 상황 2골, 역습 상황 1골, 이렇게 전형적으로 언더독한테 공략당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역습은 사실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 세트피스는 꼭 소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습은 어차피 이 막판에 레알 마드리드가 골 넣으려고 막 올라가다가 뺏겨서 먹힌 그런 실점이라 상황상 그렇다고 치는데 이 코너킥 상황에서 2골을 실점한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수비를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상대한테 한 골 먹고 나면 상대가 내려앉는 그런 경향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역습 잘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빌드업하려고 올렸다가 만들어 놓은 뒷공간을 잘 이용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는 숙제가 되게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경기 사실 무기력했습니다. 이렇다 할 눈에 띄는 패턴 플레이 없고요. 경기를 완전히 압도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점유율 위주로 가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체 자원을 너무 안 들고 온 것도 패착이었고 선수들 전체적으로도 합이 안 맞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턴오버 많고 패스 미스도 꽤 많았다. 그래서 일단 당장 첫 경기에서는 저는 승리를 하면서 쫙 휘어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경기부터 이렇게 아쉬운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잡아서 이제 가져가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는 감독이 바뀐 후에 첫 경기를 패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만 남은 상황이고요. 리그도 선두와 4점 차로 뒤쳐져 있어서 이 우승컵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